홍공 후짜. 이제 이게 각도가 이제서야 적응이 됐네. 한 10편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완벽합니다. 네. 앞으로 10편 출연해 주시면 되니까. 불러주세요. 여튼 반갑습니다. 저는 네. 홍공쌤이고 여기는 김수희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아직 1부, 2부, 3부 혹시 안 보신 분들은 1부에서 우리 또 자유학년제 그리고 첫 시험 중요한 이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2부에서는 초등 고학년으로 거슬러 갔다가 지난 시간 또 너무 핫했죠. 자유학년제 네. 꿀팁들이 네. 끝없이 쏟아졌기 맞아요. 때문에 좀 줄줄줄. 길더라도 제가 네. 볼 때는 충분히 다 네. 볼 만한 값어치가 있다. 네. 됐고 이번 시간에는 네. 중학교 2학년 그래서 네. 첫 시험 네. 결국 이제 돌아왔어요 다시. 네, 이렇게. 본격적으로. 리얼. 그래서 여기서는 네. 이제 사실은 핵심적인 것들은 또 이제 우리 선생님의 책에 네. 나와 있지만 네. 또 이제 작가의 목소리 중요하잖아요. 네. 골자를 좀 짤막하게 들어봤으면 네. 좋겠는데 네. 일단 첫 번째가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고 네. 준비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대체 선생님들은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낼까 궁금해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되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또 우리 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제를 하고 어디에다 주안점을 둬서 출제를 하는지 그것들을 알고 계시면 우리 아이가 시험 준비할 때 이 부분을 공략해야 하는구나. 효율적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똑똑한 공부 방법, 행복한 공부 방법을 추구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오호. 보통 이제 시험을 치르기 한 달 전쯤에 전 교사를 모아놓고 그 시험 문제 내는 연수를 선생님들이 받아요. 근데 연구부장님께서. 네, 연구부장님께서 아시는군요. 맞아요. 기억이 나. 기억이 나요. 그렇죠. 연구부장님께서 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이게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마다 시험 볼 때마다 이제 전 교사 대상으로 시험 문제에서 주의할 점, 뭐 내야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유의하세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연수가 이제 끝이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각 과목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교과 협의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학년에 한 선생님만 그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 3-4분 정도가 이렇게 다른 반에 이렇게 수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반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되니까 공동 출제 네, 원칙인 공동 거네요. 출제가 네. 원칙이니까 그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거의 한 뭐 1시간 막 많을 때는 1시간 반 막 이렇게 진짜 시험이 아이들에게도 괴로운데 교사들에게도 정말 출제는 전쟁이죠. 네.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이제 교과 협의회가 이렇게 열리고 나면 이제 시험 범위가 이제 결정이 되고 그걸 학생들한테 공지를 합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은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교사들은 시험 문제를 출제를 들어가게 되고 출제가 끝나고 나면은 거의 한 5번, 6번 이상 이제 검토 과정을 통해서 크로스 체킹하고. 네, 이제 체킹하고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교사들이 어떤 면에 이렇게 딱 그 핵심을 두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느냐 이거는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우리 아이가 시험 준비를 할 때 선생님이 이거 본대 라고 하는 것들을 뭐 어떤 문제집을 본다는 게 아니라 지금 준비됐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갑니다. 첫 번째 교사들은 어떤 문제를 낼 때 반드시 정확한 출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문제를 내면 그거는 어디에서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문제를 출제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출제 근거를 가지고서 출제하게 되는데 그 출제 근거가 바로 교과서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맞다, 출제할 맞다. 때 옆에는 교과서가 있고 그 교과서에 따르는 학습 목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유리수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유리수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에 해당되는 문제를 출제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는 각 교과서에 해당되는 맨 처음에 학습 목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출제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출제 근거에 맞춰가지고 보통 뭐 한 단원에 한 문제 정도씩 골고루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한 단원만 앞에 부분만 열심히 공부하다가 뒤에 아예 못 보는 애들도 있잖아요. 집합 맞아요. 몇개 안 나오고.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공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하나의 핵심 학습 목표에 한 문제 정도씩 나온다. 그리고 정확한 출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이거 나온다라고 하는 건 내요.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 교과서 이렇게 넘기다 보면 별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거 이렇게 쓴 것들 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써져 있으면 고마운데 써져 있지 않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한 애 교과서도 빌려보고 해야 되는 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정말 강조해가지고 이건 시험 문제 꼭 낼 테니까 너희들 꼭 풀어야 돼 라고 말해도 틀린 애들 많잖아요. 아,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하여 반드시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은 선생님이 시험 문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교과서에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너가 교과서에 꼭 표시를 해놔야 돼. 뭐 빨간색 볼펜으로 별표를 쳐놓는다든가 아니면 시험이라고 써놓는다든가. 그래서 그 문제에 관련되는 것을 시험 쓰는 거 너무 귀여워요. 시험. 맞아. 그 요새는 줄여서 시험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시험 공부할 때 그 내용은 핵심적으로 100% 나온다는 걸 믿으셔도 좋습니다. 오케이.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변별력을 이제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있게 문제를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한 30%, 그다음에 이제 약간 좀 어려운 심한 문제들도 출제를 해요. 그래서 한 20% 정도는 약간 어려운 유형의 문제들도 우리 아이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만 여기 성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떤 시험 문제를 전체적으로 고른 이런 난이도로 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낮은 점수에서부터 높은 점수까지 골고루 배분해서 내기 때문에 어차피 쉬운 문제들은 뭐 아이들이 풀 수 있지만 어려운 문제들도 우리 아이들이 시험 분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낮은 것부터 해서 네. 약간 도전적인 것까지. 네. 야, 이게 저도 이제 네. 교사 시절에 네. 교과 협의회 해봤잖아요. 끝나지가 않아요. 크로스 네, 체킹하고 맞아요. 그게 좀 또 생각이 더 났는데 네. 거꾸로 역산해서 풀어주시니까 네.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되게 좀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이 시험 기간에 선생님들하고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됐고 네. 부모님은 그러면 맞아요. 시험 기간 중에 네.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네. 무엇을 좀 뭐 애들한테 이렇게 네. 알려줘야 됩니까? 네. 사실은 지금, 이제 시험을 아직 안 치르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기말고사 이제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시험 기간 중에 대체 내가 그러면 뭐를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꼼지발 들고 막 이렇게 조심조심 다녀야 되나 막 TV도, 조심스러워요. TV도 보지 말아야 되나 막 이제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우리 부모님께서 시험 기간 중에 꼭 해야 되는 거 3가지. 네. 이거는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거. 첫째, 우리 아이가 이제 첫날 시험을 보고 왔어요. 첫날인데 잘 봤니? 아, 결과.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절대. 아이가 첫날 시험을 보고 와서 잘 봤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건 아이가 그걸 채점하기를 바라고 아이의 결과를 궁금해하는 부모님의 불안이거든요. 절대 시험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잘 봤니? 라고 하는 물음은 금지. 엠바고 하세요. 엠바고. 금지. 오케이. 절대 꽉 오케이. 이렇게 지퍼로 채우시고 말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안 받는 것 같아도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중요한 게 부모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험지를 채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채점을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이 없어요. 내가 오늘 국어 시험을 받고 내일 수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국어 시험을 망쳤어. 그러면 그러니까 망칠 확률이 많죠. 잘 볼 애들보다. 그러면 수학 시험에 전적으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꼭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건 시험이 끝나기 전까지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절대 채점을 하지 마.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너는 그냥 공부만 해. 이 시험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이런 말로 아이를 설득하면서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너가 최선을 다해서 봤으면 그걸로 끝난 거야. 그러니까 절대 잘 봤니? 라는 말 물어보지 마시고 아이가 채점하는 거 절대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고 막 내가 불안해서 오늘 봤나? 오늘 수학 어땠나? 조금 궁금하시더라도 일주일 후면 다 오픈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네. 이거는 사실 좀 우리 부모님들께서 힘들 수도 있는데 시험 보는 기간 날 아침이라도 꼭 아침밥을 좀 챙겨서 아침밥? 먹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보통 때 안 먹는 친구들은 되게 안 먹으려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도 아침밥을 먹고 온 친구들이 두뇌 회전이 빠르고 빠르고 이게 어떤 바로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정말 아이들이 학습에 1교시에 수업 들어갔을 때 막 졸고 있는 아이들과 초롱초롱한 아이들 막 이렇게 얘기해보다 보면 확실히 아침밥을 먹고 온 아이들이 막 초롱초롱 이렇게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만이라도 우리 아이가 조금 간단하게라도 먹을 수 있고 먹고 보낼 수 있게 좀 챙겨서 보내주시면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집중해서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좀 긴 이야기긴 한데 수능 때도 맞아요, 가면 맞아요. 그 전날에 보면 많잖아요. 맞아요, 아침밥은 간단하게 맞아요. 먹고 가라. 그럼 네. 이런 거 전달해주면 네. 쌤 저 원래 아침 안 안 먹는데요. 먹어요. 근데 사실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하는 게 돌아가는 건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앞으로 연결된다는 느낌이 맞아요. 있었고 네. 한 가지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혼자 공부하려고 하면 되게 외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다 자고 있는데 혼자서 시험 공부한다는 게 아 이거 자면 안 되겠네. 예, 그래서 적어도 시험 기간만이라도 꼭 뭐 이렇게 아이 공부하는 거 말고서라도 그냥 책이라도 이렇게 보고 계시면 아이가 아 진짜 왜 안 하던 짓 하고 그래 막 이러면서 싫어하는데 은근히 동료의식이 있죠. 네 맞아요. 은근히. 옆에 이건 안 되죠. 옆에 네, 앉아가지고. 맞아요. 야, 너 이거 해주실 우리 부모님은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뭐 부모님 뭐 신문을 보셔도 좋고, 뭐 책을 보셔도 좋고, 뭐 꾸벅꾸벅 조셔도 좋고, 대신에 함께 앉아있다는 그 마음이 하긴 아이에게 든든할 거예요.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기간만이라도 우리 부모님께서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엄마는 뭐 이거 할게. 이런 식으로 같이 공부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한테 큰 정말 든든한 힘이 될 이게 것이다. 당연한 것 같지만 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네. 빨려들어가지고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맞아요. 내용이고 실천하셔야 돼요. 맞아요. 너무 좀 좋다는 생각이 들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 네. 대단원 그 네. 거의 4부작까지 네. 했는데 길었어요. 거의 이제 마지막 약간 종례급 네, 종례하겠습니다. 꼭 지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후회가 남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네. 이런 노하우를 좀 사용해서 네. 조금 더 덜 이제 후회하면서 살아가자 이건데 네. 후회가 없는 중학교 네. 이제 학부모 네. 생활을 위해서 네. 우리 이제 홍콩 TV 보시는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어떤 말씀, 조언, 팁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제가 이 말씀 정말 꼭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부모로서 후회가 되지 않는 부모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럼요. 누구나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후회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이 분들은 그래도 후회를 좀 덜 하는구나 했던 네. 분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배웠던 것들 그분들은 끊임없이 공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를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우리 아이가 이 내용들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서포트를 해줄 것인가, 시험 기간에는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수학 공부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어야 되고 막 영어 수동태를 알아야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떤 내용에서 힘들어 하는구나, 이걸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요즘 뭐 유튜브 홍콩 선생님 TV도 보시고 그다음에 뭐 진짜 책도 찾아서 읽어보시고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그 공부한 내용들이 있어야지만 이제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실천하시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실천하려고 해도 우리 중학교 애들은 다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래. 다 막 반항하고 다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정말 중학교 아이들을 키운다는 거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김정은도 무서워서 못 온다는데, 이런 험난한 과정을 지날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의 인내심과 마음 그릇을 키울 수 있는, 마음 그릇. 우리 부모님만의 노하우를 반드시 찾으셔야 된다. 뭐 그게 운동이어도 되고, 그게 뭐 어떤 요리하는 거여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같이 대화를 하는 거여도 되고, 이렇게 부모님들만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여기에 먹물을 이 컵에다가 떨어뜨리면 이 컵은 금세 까매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먹물 한 통을 호수에 떨어뜨리면 사실 그 호수는 커다란 변함이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큰 호수가 돼서 아이가 아무리 나에게 먹물을 떨어뜨리고 막 난리를 치더라도 늘 잔잔한 호수 마음 같은 그릇이 크니까. 넓은 마음 그릇을 가지실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호수처럼 혼자 있어도 굉장히 독립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홀로 설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구현하는 게 네. 이제 민주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네, 결국 홀로. 저도 네. 그거 보면서 민주 시민이라고 네. 했는데 맞아요. 이제 그런 성숙한 어른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라서 네.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지만 네. 결국 이제 마음 그릇을 키워야 네. 되는 거잖아요. 네. 인생이 공부네요, 결국. 맞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우리 TV 보시는 선생님들, 우리 어머님들은 워낙에 또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진짜 네, 열심히 진짜 하세요. 정말 너무 제가 존경하는 분들 너무 많이 계셔서 충분히 공부 지금 잘 하고 계시고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네. 네, 너무 이제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나 이제 이걸 시청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혹은 이제 시청하신 분들이 또 댓글로 네. 느낌이라든지 또 네. 추가 질문 남겨주시면 선생님 좀 당연하죠. 기다리십시오. 제가 열심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 다시 이제 시작이라는 점을 네.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고 네. 마지막으로 또 출연해 주신 거 너무 이제 감사드리고 사실 이게 책과 또 출판사하고 저하고 인연이 다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또 이제 만남이 있었으니까 네. 앞으로도 네. 뭐 출간 소식 아니더라도 한 번씩 출연 꼭 부탁을. 그럼요. 당연하죠. 기다리세요. 자, 네. 수학은 이제 걱정 없다. 그럼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여보 이제 수학은 됐어. 걱정 오케이. 꽉 붙들어 매십시오, 여러분. 홍콩은 제가 책임집니다. 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이게 엄청난 활동 네. 기대를 드리고 네. 건강하시고 네, 건강. 네. 네, 다음에 또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